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혈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이제 흉기에 피습되는 거의 뭐 살인 미수 사건이었죠. 이런 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초기에 지혈을 잘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혈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게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주방이나 이런 데서 뭐 칼에 베인다든지 뭐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유리 컵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베인다든지 아니면 또 뭐 코피가 나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혈 방법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일상생활에서 이 지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처럼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응급 지혈법도 알아보긴 할 건데 우리는 약간 좀 학구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몸을 알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혈의 과정, 원리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을 다치면 그냥 피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혈관의 손상에서 혈관 안에 피가 나오는 이게 이제 피가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 혈관 손상이 있어야만 피가 나오는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를 들어 집에는 우리 그 수도관이 있잖아요. 있죠.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관이 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터졌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저도 한번 큰일 난 적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세요? 일단 이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샜는지 모르는 경우가 일단 새는 곳을 찾아야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새는 곳을 막아야죠. 뭘로 막고 있든. 그렇죠. 근데 테이블 붙이든. 일단 뭘 막으면 이거를 벽을 재구성할 때까지 다시 복구할 때까지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인체 혈관도 이와 똑같으면은 혈관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런 사이에 혈관 벽이 복구되기 전에 피를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혈소판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사소한 저는 혈소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혈액 내에는 혈액의 피가 굳게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피 안에 피가 굳게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피는 안 굳잖아요. 그렇죠. 피가 평상시에 굳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조절되는, 미묘하게 조절되는 게 우리 몸이다. 그래서 저는 참 인체 시비를 느끼는데요. 이런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지혈이 되느냐 했을 때 혈관이 결국 상한 거잖아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몸에 그 피에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는데 말씀하신 혈소판이 그 손상된 부위로 가서 달라붙어요. 혈관 내벽, 내피세포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응집이 돼요. 그러니까 혈소판에서 어떤 반응 물질을 내면서 응집을 하면서 1차적으로 손상이 된 부위에 혈소판 덩어리가 하나 막아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게 1단계고 이 이후에 이 부위를 임시로 흔히 말하는 땜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섬유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보채라는 인자들이 있어요. 응고 인자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피떡, 혈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혈전이 혈관벽의 손상을 임시적으로 막아주죠. 그래서 혈관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이제 그다음 그러면은 혈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몸에서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복구를 하면서 새로 혈관벽을 만들고 이 혈관벽이 만들어지면은 기존의 피떡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지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보려고 혈소판, 지혈 이렇게만 외웠는데 그렇죠. 지혈에는 혈소판만 쓰이는 게 아니네요. 다양한 이제 거기 관련된 응고인자, 보채라고 얘기되는 성분들이 있어서 작용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게 출혈이 생겨도 우리 몸이 알아서 지혈 과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보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전으로 혈관 손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네.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 혈관 손상 부위가 크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에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피는 굳지 않고 온몸을 돌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아, 유동성. 네. 쉽게 말씀드리면 흐르는 피는 흐르기 때문에 안 굳는다는 거예요. 아, 흐르는 피는 굳지 않는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의 혈액 손상은 이런 기전으로 자연적으로 막아지기가 힘들죠. 동맥은 빠르게 흐르니까. 빠르게 흐르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과정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수도관이 있는데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손상이 생겨서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출혈이 되고 있다. 아, 이 정도면은 크기도 작고 네. 이런 거면 몸의 그런 기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음, 네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몸에는 지혈하는 힘이 있다. 혈관 손상이 있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힘이 있고 거기에는 주요한 세포가 혈소판 그거 외에도 응고인자들이 작용을 한다. 네. 네.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혈액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을 포인트로 우리가 좀 아셔야 이 지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 생각하고 네. 혈소판 이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네. 이 지혈에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결합해서 이런 네. 과정과 원리가 있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리는 알았으니까 네. 현실에서 내가 다쳤어. 네. 그래서 배웠어. 네. 근데 막 피가 나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일단 큰 빠르게- 상처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접하는 작은 상처를 생각하죠. 네. 그래서 지혈의 기본은 그래서 압박입니다. 압박, 예. 누른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수도관이 있어요. 네. 여기 터졌어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물이 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관문이 있어서 이걸 잠가요. 그럼 여기 구멍이 있어도 새나요? 안 세죠. 딱 막혔으니까. 안 새죠. 자, 우리가 이제 손상이 여기에 생겼어요. 우리가 누를 때 여기만 아니라 넓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상된 혈관의 혈액을 따라가는 주변 혈관의 혈액이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상된 혈관 부위에 피가 안 가겠죠. 네. 더 이상 출혈을 막는 거죠. 압박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막 피가 나오고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압박이. 네. 막아주면은 그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게 이제 이게 떨어지겠죠.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느려지겠죠. 느려지죠. 그래서 거기에 응고 반응을 더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네. 건가요? 응고 반응이 잘 일어나고 그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일단 그러면은 피가 나오는 그 부위를 누르는 건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상처를 열어서 네. 어디가 출혈되는 손혈관인지를 보고 위치를 보고 네. 거기를 딱 누르는 게 제일 낫겠죠. 피가 나오는 바로 그 부분.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누르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피가 난다고 합시다. 여기를 꺼즈 같은 걸 이거 쭉 누르면 이 주변을 광범위하게 눌러주잖아요. 네. 그럼 몸에는 표피가 있고 밑에 이제 뭐 지방 성분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고 그 사이를 혈관이 지나간다고요. 즉 혈관을 직접 누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조직들이 눌러지면서 그 압력이 혈관에도 전해지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누른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상처일 경우 네, 네. 예를 들면 뭐 커터칼로 뭘 공작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베어가지고 네, 네. 피가 났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에 네. 얼마나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방 접종 우리가 하면 아, 네. 매우 가느다란 침으로 근육 주사를 맞으면 피가 좀 나잖아요. 조금 나죠. 거기를 한 몇 분 이렇게 한 5분 정도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5분. 네. 짧게는 수초, 길게는 한 10분 정도 음. 이 정도 누르면 일상생활의 모든 어떤 이제 지혈은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혈액 응고 반응이 아까 맨 처음에 혈소판이 먼저 모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여러 물질들이 활성화돼서 그거를 피떡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되게 수분의 완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5분에서 10분 10분이면 정도면 보통 충분하다. 네. 네. 근데 만약 지혈을 제가 여기 10분까지 눌렀어요. 네.
눌렀는데도 다시 버텨도 출혈이 난다. 두 가지의 경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는 큰 출혈인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누르는 거죠. 잘못 눌렀다. 네. 다른 부위를 그렇죠. 눌렀다. 여기 손상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이제 압박이 갈 거죠. 네. 그게 좀 크게 베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비례해서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일단 중요한 건 병원 가야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피가 출하면 일단 놀래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압박이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압박이다. 멈출 때까지 누른다.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멈출 때까지 누른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큰 혈관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출 때까지 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여기에 손상이 있는데 팔을 다쳤어요. 손상이 생겼어요. 피가 나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네. 그럼 이게 압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두 가지가 있었겠죠. 이게 지금처럼 떠 있는 손에서는 압박이 안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눕혀놓거나 뭐.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 지혈대니 이런 얘기 할 때 네. 밑에 나무판이나 이걸 받쳐주는 이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를 때 그 누르는 힘이 그 조직 내에 계속 압박이 되려면 이쪽에서 받쳐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만 누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이제 붕대도 감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지되는 상태에서 압박을 계속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베이거나 이래서 피가 나는 경우 지혈 방법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일상생활에서 피를 보는 또 흔한 사례가 이제 코피 나는 경우잖아요. 네네. 코피 났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다르죠.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